궁금증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이 문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중국에서 시작해서 이탈리아, 이란 또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기도 하죠. 그렇죠. 네. 우리 크리스는 고향이 미국인데 네. 어때요? 미국에 있는 식구들은 잘 지내시는 거죠? 천만다행인 게 식구들이 아직 아주 건강하고요. 그 외할머니 댁 근처 첫 그 사망자 생겨가지고 외할머니 연세 있으시다 보니까 걱정 좀 많이 되고요. 건강하셔야 될 텐데 요새 그 500명 넘었어요, 확진자가. 아, 그래요. 그래서 미국이 전염병 조금 강하다 보니까 전혀 신경 안 쓰다가 이제서 좀 심각성을 많이 느끼고 있고요. 다양한 그 행사들이나 이런 것들 다 요새 취소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이 제 친한 캘리포니아 친구들이 저한테 직접 전화해서 그런 얘기 하고 있더라고요. 한국 이 상황을 보니까 크리스 일단 당연히 걱정하고 있는데 검사를 되게 빨리 하고요. 그다음에 의료 시스템이나 건강 보장, 그 국민 보험 이런 거 의무적으로 돼 있으니까 참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미국 제가 진짜 걱정되는 게 미국 크잖아요. 땅이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검사할 수 있는 그 테스트 있는데 검사 테스트 이거 한정적이다 보니까 너무나 부족해요 지금은. 그래서 검사 빨리 할 수도 없고 진단도 할 수도 없고 병원비도 비싸니까 빨리 진단 안 받으려고 하고. 우리를 부러워하는구나. 예. 정말 돈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전 세계가 겪고 있는 아픔이요, 어려움입니다. 박광식 기자님, 해외 언론들이 우리나라가 지금 방역 대책을 그래도 잘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주목하고 있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지금 어제 4시 기준으로요. 지금까지 총 국내에서 이루어진 검사 건수가요. 18만 8천 건 정도입니다. 어머. 네, 이렇게 단시간 내에 많은 사람들을 확진한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드문데요. 그게 다 키트가 있었다는 예, 얘기잖아요. 맞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한 6시간 만에 검사가 나오고요. 확진 여부를 알 수가 있는, 이거는 지금 방역 당국의 철저한 사전 준비와 정말 그분들의 노력 덕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사하네요. 네, 그래서 정말. 또 미국이나 이런 영국, 또 일본 이런 같은 나라들에서는 지금 이렇게 검사를 해대질 못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부분들이 먼저 환자를 찾을 수 있는 큰 장점이 있다고 보입니다. 네, 일단 환자를 빨리 찾아서 격리시키고 치료하는 절차를 효율적으로 밟아나가고 있다는 얘기가 아닌가 싶은데요. 정말 온 국민이 마음 모아서 이 어려움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불안한 상황을 이용하는 그런 제품들이 또 많이 늘어나고 있다고 이게 하죠.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다. 앞으로 좀 오랫동안 이게 지속될 것이다 하니까 광고들이 뜨는데요. 제가 본 건데 이거 하나만 있으면 반경 2m 안에 있는 바이러스는 다 죽이는 뭐가 있대요. 어떤 사람들은 안경을 쓰기도 하고요. 목걸이를 갖기도 하고요. 펜같이 생긴 걸 들고 다니기도 하고요. 이게 진짜 실제로 효과가 있는 건지 너무너무 궁금합니다. 설마 네, 이거 이게- 효과 있으면 다 쓰고 다니죠. 일단 그러니까. 정재훈 약사님이 좀 답변을 해주실까요? 일단 효과는 없다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안경 같은 경우도 사실 저게 어떤 인증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목걸이 같은 경우는 거기 들어있는 화학약품 자체가 농도가 충분하지도 않지만 또 만약에 거기서 진짜로 뿜어 나온다 그러면은 사람한테 해로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괜히 믿고 사셨다가 돈도 아깝지만 방심하시게 되셔가지고 오히려 이제 얼굴도 괜히 손으로 더 만지게 되고, 이렇게 되면 감염 위험이 더 높아지니까 이런 건 절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일종의 과대 광고가 아닌가 네, 싶어요, 맞습니다. 변호사님. 이 정도면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사실 어느 정도는 허용이 돼요. 과자 광고라는 게. 사실 물건 팔다 보면 약간은 효능을 과장한다든가. 사실 대부분의 예, 광고가 대부분의 과장이죠. 그렇죠. 그래서 네. 이 법적으로도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는 허용하기 때문에 그건 처벌되지 않는데, 만약에 확실한 예방 효과가 있다든가 확실한 치료 효과가 있다든가 이렇게 광고하는 경우에는 그 수준을 벗어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이제 인터넷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자상거래법에 따라서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가부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표시 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아주 무서운 범죄가 되기 때문에 각별히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시국이 이렇게 어수선한데 이걸 이용해서 범죄를 하는 그런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스미싱 문자가 요즘 그렇게 많이 온다 그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마스크를 무료로 배부한다든가 아니면 택배가 늦어진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면서 밑에 인터넷 주소가 적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나한테 뭘 보내준다니까 이거 자꾸 누르게 돼요. 다 가짜입니다. 만약 이걸 누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보통 본인의 개인 정보가
다 유출될 수 있습니다. 어떡해. 따라서 이렇게 막 모르는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는 경우에는 그 밑에 있는 경우 뭐 링크라든가 이런 것도 클릭하지 마시고 그냥 무시하거나 삭제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네, 저희가 전문가들 모시고 실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궁금증에 관한 질문들 받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질문 보내고 계신데요. 사실 반려견 키우시는 분들이 많아서 반려견도 혹시 감염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반려견을 통해서 감염되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도 주셨거든요. 네, 반려견이 감염된 경우가 한 건이 있었죠. 네. 그래서 확진이 된 게 확인이 됐었는데 그 반려견을 통해서 다시 사람한테 오는 것은 아니냐에 대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현재까지는 확인이 돼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 이 반려견 산책도 안 시키시고 집에만 가만히 있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더라고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현재까지 인수 공통, 즉 반려견과 사람이 공통적으로 감염되는 질병은 아닌 겁니다. 다만 사람한테서 반려견이 감염이 됐을 뿐이고 그 반려견은 현재 증상이 없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반려견한테서 사람한테 다시 감염되는 것은 아닌 걸로 그것도 확인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겁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반려견, 반려묘들도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러게요. 맨날 네, 예. 밖에 나가던 집주인들이 집에 있으니까. 네네. 예, 여기 하나만 좀 더 덧붙이자면요. 미국 그 CDC 질병통제센터에서는 물론 이 반려동물이 매개체의 가능성은 증거는 없다고는 했지만 아하. 확진자의 경우에 이 확진자가 반려견을 같이 함께 키운다고 한다면 가급적 접촉은 피하라고 제안을 갖다 아하. 권고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려견이 만약 확진자, 의심 아플 때 만약 반려견을 돌봐야 된다면요. 다른 가족들에게 좀 돌보는 걸 부탁을 한다거나 네. 접촉을 피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 중요한 거는 만약에 불가피하게 확진자가 돌봐야 되는 경우라면 꼭 본인이 마스크를 쓰고 손을 씻은 다음에 반려견을 돌보라고 이렇게 조언을 아이고. 하고 있습니다. 아유, 그만큼 아, 정말. 우리 집 강아지도 기가 죽어가지고 뉴스를 봤나 봐. 눈치를 보고 있더라고, 눈치를. 아. 또 들어온 질문은요. 온 가족이 집에만 있는데 집안 방역도 좀 걱정이 된다고 하시네요. 아무래도 평소보다 많은 시간을 집에서 보내니까요. 일단 집에서 소독제부터 뿌리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다만 이제 이런 소독제 뿌리실 때 환기가 잘 돼야 됩니다. 이제 알코올 소독제 같은 경우에 뿌리고 나면 술 냄새 나잖아요. 그런 것들이 만약에 집안에 가득 차 있는 상태에서 화기 같은 거 쓰시게 되면 위험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락스 성분 소독제 같은 경우에도 이걸 뿌리게 되면 들이마실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하지 마시고 표면 소독, 그러니까 손이 잘 닿는 어떤 스마트폰이라든지 문손잡이라든지 이런 데다가 천에다가 묻혀가지고 이걸 닦아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찌개를 그 한국에서 찌개 같이 먹는 문화 있잖아요. 뭐 숟가락 섞어 먹는 게 뭐 정그럽고 이렇게 정도 좋고 좋은데 가족끼리 많이 먹잖아요. 혹시 그걸로 그 침 막 들어가지고 그걸로 전염될 수 있나요? 네, 집에서 식사하다 보면 찌개는 한 냄비에서 같이 먹으니까. 일단 음식을 통해서 감염이 되느냐에 대해서 아직까지 이제 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가 많지는 않지만 음식을 매개로 한 감염이 될 가능성은 아주 낮은 걸로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운데다 찌개를 놓고 이렇게 서로 떠서 드시게 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말고 이제 A형 간염 같은 다른 어떤 그런 바이러스가 감염이 될 수는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그릇에 덜어가지고 드시는 게 맞아. 네, 박 기자님. 또 하나 더 덧붙이자면요. 사실 음식을 통해서 뭐 전염된다 이런 건 거의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예. 다만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 잠시 떨어져 있기, 잠시 멈추기가 지금 한참 지금 캠페인이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가장 무방비인 경우가 바로 함께 식사를 할 때입니다. 이럴 땐 개인 보호 장구도 있을 수가 없고 그냥 먹어야 되니까요. 이럴 때 2m 안에 다른 사람들하고 같이 먹게 되고 또 한 15분 이상 밀접 접촉을 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지금은 함께 식사하는 것보다는 좀 혼자서 좀 식사하는 방법들을 해야 앞으로는 조금 더 이 유행세를 더 꺾을 수 있다라고 지금 방역 당국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맞습니다. 이 손 씻기 계속 강조하고 있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힘드시겠지만 조금만 더 버텨주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런 와중에도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나에게 네. 증상이 드러난다 싶으시면 평소 감기 양상과 어떻게 다른지 한 2, 3일 지켜보시다가 네. 그래도 심해진다 싶으시면 1339에 연락하셔서 선별진료소에
치료를 따르시는 게 좋겠습니다. 앞서 우리 가짜 뉴스 소개해 드릴 때 장난 전화 얘기할 때 1399로 아마 자막이 나가서 혹시 혼란스러웠을까 봐 다시 말씀드립니다. 1339입니다. 저희가 이런 실수도 없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마당 월요일 코로나19 마당 대책 본부로 한번 꾸려봤는데요. 끝으로 우리 선생님들 전문가분들께 한 말씀씩 여쭙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오늘 상담해 주시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사실